국어 3단원 4차 시 다양한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자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2쪽에서 103쪽의 내용입니다. 앞 시간에 다양한 자료의 특성이 무언지를 찾아보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발표할지를 보는 겁니다. 그림 가와 그림 나에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어떻게 발표하는지 살펴봅시다. 남들이 발표하는 걸 살펴보는 거죠. 봅시다. 이 여학생은 사라진 직업, 풀장수 전화 교환원, 사라진 까닭. 물장수는 수돗물이 집집마다 나오기 때문에, 전화 교환원은 전화가 자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표는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직업의 종류를 보여줍니다. 기술의 발달에 사라진 직업이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발표하는 것은 사라진 직업에 대해서 발표하고 사라진 까닭도 말하는데, 선생님이 이걸 듣는 사람은 이 발표를 하는 친구가 무슨 단어를 쓰는지를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발표를 준비한 친구는 물장수와 전화 교환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고 지금 왜 사라졌는지를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은 이 친구가 무슨 발표를 하는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6학년에서 발표를 잘한다, 잘 듣는다, 그것도 결국은 단어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지금은 틀면 수돗물 나오죠. 상수도 하수도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발전된 형태의 도시 문명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도시에 살거나 하는 경우에는 물장수가 물을 길어다가 집집마다 사람들에게 물을 팔았어요. 그래서 물장수라는 말이 나왔고, 전화교환원은 여러분은 전화번호를 누르기만 하면 상대방이 연결되지만 이것도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전화교환수에게 연결하고 전화교환수가 수동으로 상대방에게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전화를 했다는 것,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죠? 선생님도 아주 어렸을 적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직업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되겠죠. 이 친구는 과거의 직업인 보부상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동영상으로 보부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가 왜 이 직업이 사라졌는지를 발표를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 잠깐만, 동영상이 없으니까 보부상이 뭐냐면, 예전에는 상설시장, 즉 항상 여는 시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장을 매번 열 만큼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5일마다 한 번씩 여는 5일장이 있었고, 그래서 5일 동안에 한 번만 열리기 때문에 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파는 장사꾼들이 있었는데 그 장사꾼들을 보부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보부상은 크게 다시 보상과 부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보상은 이렇게 들고 가는 물건들, 작은 물건들을 하고, 부상은 등에다가 메고 이렇게 가는 무거운 물건들을 짊어지고 가는 합쳐가지고 보부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가와 나의 학생들은 각각 사라진 직업과 보부상에 관계된 것을 하고 있고, 가와 나의 그림에서 나에서 어떤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했는가 말할 내용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왜 다른지 친구들과 얘기해보자. 그래서 표와 동영상, 그림, 도표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조금 더 파악을 해서 결국은 발표할 것에 맞게 자료를 선택하고 매체를 선택해서 발표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발표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발표할 때 주의할 점. 이거 많은 친구들이 잊어버리거든요.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아는 것을 남들에게 말할 때는 나도 모르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들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발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상대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남들도 알 수 있게 하려면 내가 본 모습을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렵죠? 자주 발표해보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알아들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거는 단문으로란 것은 짧게 끊어서 얘기합니다. 카메라를 설명할 때는 렌즈와 바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르면 찍힙니다. 기타 등등 짧게 설명해서 이어가야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문으로 짧게 표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연결해서 표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이러하고 두 번째는 이러하고 세 번째는 이러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은데 보통 친구들은 할 말이 많고 표현이 서툴다 보면 그리고 그래서 뭐하고 한 문장으로 쭉 연결해서 이렇게 끊어지지 않게 표현해버리면 듣는 사람도 결국 말하고 듣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교과서 103쪽 보겠습니다. 교과서 103쪽 지민이는 학급 친구들에게 가족이 다녀온 여행지를 소개하려 한다. 지민이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지금 독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가족들이 다녀온 곳, 독도 잘 가기 어렵죠. 독도는 울릉도 옆에 있어가지고 아마 외국 가기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못 막아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교통편이 매우 불편하고 그래서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기상 조건이 좋지 않으면 독도를 잘 갈 수가 없어요. 여행지에 대한 자연 환경을 소개할 때 왜 사진 자료를 활용했는가?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행은 사진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행은 사진이다. 여행에서 남는 거는 사진이라고 생각해서 사진 엄청 찍기도 하거든요. 맞는 말입니다. 사진이 왜 그러냐면 글보다도 사진이 훨씬 더 그때의 모습을 정확하고 현실감 있게 실감나게 표현해주는 자료와 매체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사진과 글이 결부가 되면 연결이 되면 매우 좋은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진만큼은 굉장히 좋은 자료입니다. 말한 내용에 따라서 어떤 자료를 활용하면 좋을지 모든 친구들과 의논해보자. 자연 환경은 사진을 활용하면 좋다. 자연 환경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일정은 뭘로 보여주면 좋을까? 뭐 이렇게 자료, 안내 자료, 여행 안내 자료. 여행 안내 자료가 있으면 가장 좋아요. 우리가 이걸 팜플렛이라고 부르죠. 팜플렛이 있으면 그 팜플렛은 시간과 그 다음에 지역, 공간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일정을 알아보는데 매우 좋습니다. 여행지까지 가는 길, 이건 뭘로 보면 좋겠습니까? 그냥 지도죠, 지도. 지금은 종이 지도보다는 뭘 많이 씁니까? 네, 구글맵. 구글맵 가장 많이 씁니다. 한국에서는 뭐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 다음 지도 이런 거 많이 쓰지만 외국에서는 구글 지도 제일 많이 씁니다. 자, 자료를 활용해서 말하면 좋은 점이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활용해서 말하면 좋은 점. 자료를 활용해서 하면 듣는 사람이 실감나게 느끼게 할 수 있죠. 자료를 사용해서 말하면 듣는 사람이 흥미를 느낍니다. 흥미를 느끼고 또 실감나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말하면 정보를 효과적으로 우리가 전달할 수 있죠. 그리고 자료를 활용해서 말하면 듣는 사람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해서 듣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를 느끼게 할 수도 있고 효과적으로 듣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료를 잘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 다양한 자료로의 특성을 알아보자. 국어 3단원 4차 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